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블루프리즘에서 프로세스하고 오브젝트 소개에 대해서 맡게 된 블루프리즘 코리아의 신홍주 대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먼저 진행을 해볼 거는 프로세스하고 저희 오브젝트에 대한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보고 다음 차트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블루프리즘이 이제 추구하는 객체 지향 RPA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객체, 오브젝트라는 어떤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셔서 이제 객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객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시는 그림처럼 속성하고 동작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객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살아가면서 보는 모든 존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예시로 두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네임으로 되어 있고 저희 어트리뷰트 속성은 이제 height, weight, 그리고 허비, 그리고 키 몸무게, 취미 이런 식이 있고 이제 동작 같은 경우에는 뭐 뛴다거나 뭐 찬다거나 점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은 똑같이 이제 강아지 같은 사진이 있게 되는데 이런 사진에서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는 이런 네임, 그리고 어트리뷰트는 똑같이 몸무게, 키, 그리고 음식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액션, 이제 동작 같은 경우에도 뛰고 놀고 먹는 이러한 과정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블루프릴류 RPA는 이런 오브젝트, 객체 지향, 오브젝트를 구성을 해서 다른 프로세스에서 이런 객체를 이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저희 블루프릴륨 RPA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객체 지향으로 저희가 오브젝트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1번 프로세스든지 2번 프로세스, 3번, 4번 프로세스든지 다 끌어다가 써서 활용을 하는 이러한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객체지향, 오브젝트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되는 것 중에 어떠한 객체들이 필요를 한지 정하게 되고요. 그 객체에서 속성과 동작을 정한 뒤에 이제 구현을 하는 방식을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저희가 구현을 하거나 구성을 할 때의 이점은 오브젝트, 공통 모듈이라고 하죠. 공통 모듈을 구성을 해서 어떠한 프로세스든지 끌어다가 놓아서 재사용성을 위해서 이렇게 재사용성을 높여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재사용성이 높게 되면은 이렇게 생산성을 이제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만들었던 오브젝트를 끌어다 놓아서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수정을 할 때 혹은 유지 보수를 할 때 이 일일이 해당 로직을 찾아가서 고치는 게 아니라 공통 모듈에서 활용되는 부분을 고쳐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프로세스를 좀 예시를 들어보면은 그 그림과 같은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거를 조금 나눠서 보면은 저희 블루프림에서는 프로세스 스튜디오하고 오브젝트 스튜디오가 있게 되는데 이 프로세스 스튜디오는 아까 전에 봤던 이러한 로직들,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을 이쪽에 담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뭐 로그인을 하고 검색 및 다운로드를 한 뒤에 뭐 용량을 초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러한 분기점을 가르게 되고 용량을 초기화를 했으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한다든지 최종적으로 이메일 전송을 하고 10MB를 초과를 안 했으면은 바로 이메일 전송을 한다던가 이러한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는 거를 이제 저희 프로세스 스튜디오에다 구성을 해주면 되고요. 그럼 오브젝트 스튜디오는 이러한 단위 기능, 이 우측에 있는 이 오브젝트 액션들 있죠. 아까 이 시스템에 접속을 한다던가 아니면 대상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검색 및 다운로드를 한다던가 뭐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한다던가 이런 각각 단위를 쪼개서 이렇게 구현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현을 한 우측에서 구현을 미리 해둔 오브젝트를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에다가 저희 프로세스 스튜디오에다 구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프로세스에서 이제 갑자기 이메일 전송을 하고 나서 뭐 담당자한테 문자를 발송을 한다던가 어떠한 노티피케이션, 알림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쪽 프로세스 스튜디오에서 이런 식으로 문자 발송이라는 이런 비즈니스 로직을 추가를 해주고 그럼 이 문자를 발송을 해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를 우측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추가를 해서 만들어주시고 프로세스 스튜디오에다 이렇게 끌어다가 놓아주시면 돼요. 저희 블루프리즘에서의 RPA는 프로세스 스튜디오하고 오브젝트 스튜디오 두 가지가 있고 이 오브젝트 스튜디오를 잘 구현을 해서 이 프로세스에다가 끌어다가 놓는 거를 목표를 하는데 문제는 이 해당 프로세스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다른 프로세스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게 이 오브젝트를 잘 구현을 해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 프로세스 구성도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이 위쪽 그림을 프로세스라고 가정을 하고 이 가운데를 오브젝트 그리고 이 밑에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상속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블루프린트에서 엑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엑셀에 대한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게 돼요. 그리고 이 문서에 관련된 이제 문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문서에 관련된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고 이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API를 활용을 하는 이 오브젝트를 만들고 뭐 D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게 돼요. 그럼 이렇게 오브젝트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오브젝트 구성된 거를 이 오브젝트 스튜디오가 아닌 프로세스 스튜디오에다가 끌어다 놓아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구성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이미지에서 저희가 이제 좀 우측에 있는 사진으로 좀 예시를 들게 되면은 이게 저희 블루프림에서 만약에 자동화할 대상 중에 하나인 대상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오브젝트는 이 센틱스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게 되고요. 엘리멘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디를 넣는데 패스워드 그리고 로그인 버튼 이렇게 있고 그럼 이 오브젝트 안에서 만들어야 될 거는 처음에 이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센틱스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런치를 해줘야겠죠.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행이라는 이 액션을 만들어줘야 되고 오브젝트 스튜디오 내에서 그런 다음에 실행도 했으면 닫아주는 것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터미네이트라는 액션도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로그인을 해주는 이 동작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블루프릴즘 비즈니스 오브젝트 스튜디오에서 이 액션은 런치, 터미네이트, 로그인 일단 이 세 개를 로그인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개를 만들면 되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뭐 액션들이 필요로 하다, 다양한 뭐 동작들이 필요로 하다 할 때는 이 액션 페이지를 늘려서 만들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실제 좀 프로세스에서 좀 보게 되면은 이 왼쪽이 영상의학과 업무의 프로세스, 이제 실제 프로세스에 대한 로직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우측에 블루프리즘 프로세스 스튜디오에다가 구현을 한 거예요. 이 비즈니스 로직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결국에는 이런 비즈니스 로직을 프로세스 스튜디오 안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 스튜디오에서 뭐 환자 접수를 등록한다던가 환자에 대한 정보를 처리를 한다던가 뭐 종료를 한다던가 이러한 이제 단위별로에 대한 액션들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브젝트 스튜디오에서 구현을 해주고 이 구현이 완료가 됐으면은 프로세스 스튜디오 안에다가 이 비즈니스 로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끌어다 놓아서 연결을 해주는 방식으로 통해서 구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은 저희 블루프림의 프로세스 구성은 이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비즈니스 오브젝트 하나의 이 레고 블럭, 뭐 예를 들어서 엑셀을 활용하는 오브젝트, 뭐 웹 대상, 뭐 홈텍스트를 활용을 하는 오브젝트, 네이버를 활용하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즈니스 오브젝트 여러 개를 이렇게 쌓아두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된 프로세스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실제 스튜디오에서 이제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